그때 계약한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었고, 그래서 6억을 저는 더 마련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은 0원. 이거 즉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로 부족한 돈은 더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대출 받으려면 주거래 은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으로 찾아갔었는데 일단 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금 파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 깊숙이 들어가면 대출, 여신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 두 곳이 경계가 이렇게 딱 지어져 있지는 않지만 묘하게 분위기가 이쪽의 분위기와 이쪽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이런 여성분이 앉아서 대부분 응대를 해주시고 좀 상냥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표정의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이제 이 예금 쪽을 지나서 대출 쪽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뭐랄까 점점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렇게 제가 대출 담당자 앞에 딱 서면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텔 하나 사려고 하는데 대출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는 모텔 대출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소절 불렀는데 바로 탈락? 거의 이런 느낌? 야,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모텔을 사는데 7억을 대출해 줄 건지 8억을 대출해 줄 건지 얼마를 대출해 줄 건지에 대한 상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단칼에 저희는 모텔 대출 취급 안 합니다 라는 말을 할 줄 몰랐죠. 은행 앞에서 이제 멍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뭐 우리은행 하나에서만 거절 당한 거잖아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아직도 나에게는 9개의 은행이 남아있다. 그렇게 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다른 은행들을 찾아갔어요. 신한은행 컷, 하나은행 컷, 국민은행 컷, 기업은행, 광주은행 다 모두 거절. 다 똑같은 멘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모텔 대출 취급 안 합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담양 계약을 했는데 완전 좌절스러운 상황인 거죠. 다음날 다시 힘을 내서 그래, 이금융으로 간다. 새마을금고 컷, 신한은행 컷, 수협 컷, 농협 컷 모두 거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좌절을 하고 다음날 다시 전의를 불태운 다음에 이번엔 저축은행으로 간다. 그때 저희 동네에 뭐 토마토 저축은행, 뭐 동양저축은행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마저 모두 거절을 당해요. 아니, 내 이야기는 다 들어봐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모텔에 못 자 이야기만 나오면은 저희는 모텔 대출 안 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럼 모든 모텔들이 다 현금으로 뭐 사는 거야? 그들도 분명히 대출을 받아서 샀을 텐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떤 은행이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갔던 은행들이 공교롭게도 다 모텔 은행을 안 하는 곳이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은행에 수십 개의 지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점마다 다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내가 찾아간 은행들은 공교롭게 다 안 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모텔이 사고 팔린 곳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서 분명히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은행을 소개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가서 물어본다고 알려줄까? 그리고 물어볼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선뜻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근저당권. 왜 우리 건물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근저당권이고, 그 근저당권은 어디에 적혀 있느냐? 바로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면은 바로 근저당권 땡땡은행 땡땡지점 땡땡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은행이 이 모텔 대출해준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얼마 해줬는지도 알 수 있죠.
보통 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대출 금액의 120% 곱해가지고 설정을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얼마까지 대출을 해줬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모텔이 거래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텔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주인이 바뀌었다, 매매가 됐다 라는 모텔들을 찾아서 그 모텔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바로 인 은행과 지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건 제가 강의 때만 이야기하는 건데 스토리 전개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은행을 찾아내서 이제 은행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모텔 대출을 받으려고 왔는데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거절당했던 게 있어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모텔에 못자만 나와도 자꾸 거절을 당했으니까 모텔 대출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되죠? 하면서 담당자분이 정말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의 은행들과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거절인데 여기서는 네 되죠? 왜 안 돼요? 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서류 검토 받고 지점장님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모텔 대출을 받게 됐어요.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고 또 협조적으로 대출이 풀렸어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제가 6억 7천에 모텔을 계약했는데 여기에 취등록세랑 인테리어 비용을 합치면 5억 정도가 더 들어갔었거든요. 대략 한 12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12억 중에 9억 5천이 대출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계약금 7천만 원은 제가 이미 지불했으니까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은 저는 이제 모든 사업비가 준비가 되는 거죠. 이 1억 8천만 원은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지인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1억 8천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가족이지만 그 당시에 지인이었던 여자친구에게도 돈을 빌리게 되는데 제가 한 1억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당시에는 헤어지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뭐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다 상환하고 했습니다. 1억 8천을 만들어서 총 12억의 자금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제가 모텔 인수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운영만 하면 되는데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업허가증이에요. 산 넘어 산이죠. 이 영업허가증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손을 잡고 구청으로 가서 저희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양도양수 그 서류에 써서 제출을 하면 이 매도자가 갖고 있던 영업허가증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는 이런 매도자가 없었다 라는 거였어요. 왜 없었냐? 저는 MPL로 매물을 샀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이 영업허가증 양도양수에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보통 언제 발생하느냐? 경매할 때 많이 발생해요. 경매할 때 이 낙찰자가 모텔을 낙찰을 받으면 이 원래 주인은 건물을 뺏긴 셈인 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물주는 이 영업허가증을 절대 순순히 주지 않습니다. 보통 2억, 3억 뭐 이런 식의 이사 비용을 요구를 해요. 그럼 이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사 비용을 뭐 깎아가지고 주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오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이 금액을 얼마까지 제시를 받아봤냐? 8억이었어요. 8억.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기존의 건물주 입장에선 그거예요. 영업허가증 없으면 너 어차피 장사 못하잖아. 내가 경매로 모텔을 날렸지만 이 영업허가증 너 결국 나한테 양도양수 받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모텔, 호텔을 경매로 받았을 때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돈도 빠듯하게 맞춰놨고 이거를 이사 비용을 줘가면서 영업허가증을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가서 물어봤죠. 이전 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영업허가증 달라고 하면은 협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난처하다는 듯이 원론적인 말만 하시더라고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와가지고 영업허가증 양도양수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 영업허가증을 줄 수 있지. 안 그러면 주지 못한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뭐 이해는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경매로 나온 모텔들은 다 이렇게 높은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 허가증을 받아왔을 것인가? 만약에 건물주가 100억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영업허가증을 신규로 낼 수 있지만 신규로 내도 어쨌든 돈은 들어가거든요. 신규로 영업허가증을 내려면 허가를 내는 시점에 맞는 소방법과 건축법 이런 것들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낸다?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신규로 냈을 리가 없을 것 같다. 누군가가 돌파를 해온 사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그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사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연하게 한 가지 사례를 찾게 됐는데 그 사례가 바로 대법원 사례였어요. 그렇게 저는 대법원 사례를 들고 구청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분께서 이제 회의를 해보겠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회의를 거친 후에 직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서 제가 영업허가증을 직권으로 발부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출도 해결을 하고 영업허가증도 해결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오픈을 하면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느냐? 아니에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약 7천만 원의 사기를 당하는데, 제가 돈을 빠듯하게 마련해서 모든 사업비를 마련했던 건데 여기에 7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숙박업 창업에 관련된 도움되는 영상을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